안녕하세요. 볼리TV 성욱입니다. 12월 피파 랭킹 발표됐습니다. 지난달에 발표가 없었죠. 월드컵 끝나고 다 합쳐서 발표를 이제 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자, 지난 두 달간의 모든 어떤 그 A매치 결과들이 모두 반영이 된 그런 따끈따끈한 랭킹인데 가장 궁금한 건 역시 대한민국의 랭킹이 되겠죠.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에 빛나는 벤투의 활약 역시 피파 랭킹에도 반영이 됐습니다. 9.19포인트를 추가를 했고요. 기존 28위였는데 25위로 3계단이 상승했어요. 2018년 8월 벤투 감독이 부임할 당시만 해도 대한민국의 피파 랭킹이 57위밖에 안 됐습니다. 벤투 감독이 재임한 4년 4개월 동안 무려 32계단이 상승을 한 건데요. 참고로 대한민국이 그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출전할 당시에는 피파 랭킹이 참가국 32개 팀 가운데 끝에서 세 번째, 전체 30번째였습니다. 개최국 러시아가 70위로 가장 낮았었고 그 다음이 사우디아라비아가 63위로 바로 위였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 위인 62위였어요. 근데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무려 3번 포트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조추첨 때.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과인데 이번 월드컵 본선에서 16강에 또 진출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다 반영이 되면서 25위까지 순위가 올라온 게 된 거죠. 한마디로 벤투 감독 부임 당시만 해도 우리 대표팀 피파 랭킹으로만 32개 팀을 골라서 월드컵을 치른다고 하면 우리가 월드컵 못 나가는 나라였는데 이제는 뭐 본선 진출은 당연하고요. 3번 포트에도 당연히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거의 그런 순위까지 지금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번에 12월 22일자로 발표된 피파 랭킹은 지난 10월 6일 이후 두 달간의 두 달여 만에 발표가 된 건데 근데 그 사이에 있던 것들이 다 이제 포함이 된 건데 대한민국의 피파 랭킹 포인트 반영 내용을 보면 대한민국은 해당 기간에 치른 4차례 경기에서 총 9.19점을 추가를 했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 사실 그 16강전 결과에도 만약에 포인트가 주어졌다면 우리가 브라질한테 좀 완패하지 않았습니까? 랭킹 포인트가 마이너스로 깎일 위험도 있었는데 그랬다면 순위가 아마 더 내려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피파 랭킹 포인트가 좀 재밌는 게 뭐냐면 16강부터는 이기거나 비긴 팀은 포인트를 플러스로 가져가긴 하는데 졌다고 해서 포인트가 깎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별리그에서 우리보다 랭킹이 높은 우루과이하고 비기고 포르투갈을 잡으면서 39.53점을 얻었고 아쉽지만 피파 랭킹이 크게 낮은 가나한테 졌기 때문에 32.15점을 좀 깎아먹었어요. 가나전 좀 아쉽긴 하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16강전 브라질전 패배에서는 우리가 깎이는 점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아이슬란드 평가전 결과까지 합산을 해서 총 9.19점이 플러스가 되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나한테 지지 않았다면 이란보다 높은 순위로 갈 수도 있었는데 뭐 그렇게 따지면 뭐 다른 팀들도 할 말이 없진 않겠죠. 아시아 팀들만 놓고 보면 대한민국은 세 번째로 순위가 높습니다. 아시아 최고 순위가 이번 대회 거치면서 이란에서 일본으로 바뀐 게 눈에 띄죠. 일본이 워낙 이번 대회 활약이 좋긴 했습니다. 코스타리카한테 지면서 포인트를 좀 깎아먹긴 했습니다만 독일 잡았죠. 스페인 잡았죠. 또 크로아티아하고 좀 비겼죠. 점수를 좀 많이 좀 플러스 했습니다. 총 33.54점을 추가하면서 기존의 24위에서 20위로 껑충 뛰어오르게 됐고요. 반면에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아르헨티나를 잡으면서 무려 39.18점을 얻긴 했는데 폴란드하고 멕시코한테 연패를 하면서 점수를 깎아먹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우디는 총 0.35점만 추가를 해서 기존 51위에서 49위로 이제 2계단 올라가게 됐고요. 눈에 띄는 건 호주입니다. 프랑스에게 졌습니다만 튀니지, 덴마크 연파하면서 16강에 올랐죠. 무려 45점이 넘는 45.25포인트를 얻으면서 기존 38위에서 무려 순위가 11계단 상승 27위. 야, 대한민국 턱밑까지 쫓아오는 순위 상승을 일궈냈습니다. 카타르는 뭐 힘 내시고요. 자, 그럼 전체 순위 살펴볼게요. 카타르 월드컵 8강에서 탈락한 브라질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원래 뭐 얻어놓은 점수가 많기 때문에. 자, 이번 대회 우승을 차지했던 아르헨티나가 3위에서 2위로 한 계단 상승을 했고요. 64.56점을 얻었는데 야, 그러고 보면 브라질이 정말 그간에 1위도 정말 차이가 많이 나는 1위였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인제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 차이가 2.34점 차이니까 와 거의 다 따라왔네요. 그렇죠? 근데 아무튼 역전은 못했어요. 아르헨티나가 2위까지 올라오게 됐고 3위는
4위였던 프랑스가 월드컵 준우승 성과에 힘입어서 역시 순위를 좀 끌어올렸습니다. 조별리그에서 졸전 끝에 탈락한 벨기에, 루카쿠의 나라 벨기에 대회 기간 중 35.41포인트가 이제 감점이 되면서 2위에서 4위로 밀려나게 됐습니다. 상위권 순위를 좀 더 보면요. 월드컵 지역 예선 탈락으로 본선에 참가를 못했던 이탈리아가 6위에서 8위로 두 계단 하락을 했어요. 16강에서 모로코에게 져서 떨어진 스페인은 조별리그 일본전 패배를 비롯해서 전체적인 성적 저조로 무려 21.79점이 감점이 되면서 기존 7위에서 10위로 순위가 3계단이나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탈리아가 월드컵을 2번 연속 못 나온 것 치고는 순위가 높다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우리가 많이 좀 까먹을 수도 있지만 이탈리아가 지난해 열린 유로 2020 우승 팀이기 때문에 뭐 그때 쌓아둔 점수가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탑10에 새로 진입한 나라도 있습니다. 이번 월드컵 3위에 빛나는 모드리치의 나라 크로아티아인데요. 오르시아의 나라라고 해야 되나? 여기 우리 K리그 출신이니까. 자, 무려 81.99포인트. 와, 어마어마하네요. 대단한 점수를 추가를 하면서 기존의 12위에서 5계단이 상승한 7위, 탑10에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자,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에는 8강에서 브라질 잡으면서 24.24점, 승부차기 승리를 했죠. 추가를 했고요. 피파 랭킹에서 3, 4위전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3, 4위전 모로코를 잡으면서 28.46점을 추가를 했습니다. 요게 7위까지 올라오는데 아주 큰 공을 세우게 된 건데 만약에 3, 4위전이 없었다면 크로아티아는 1700점을 좀 못 넘으면서 10위까지밖에 못 올라오는 거였더라고요. 아무튼 3, 4위전도 굉장히 피파 랭킹에 좀 반영이 좀 중요하게 된다는 거. 자, 가장 순위가 많이 상승한 나라는 앞서 소개해드렸던 아시아의 호주 외에도 모로코가 있습니다. 이번 대회 4강에 오르면서 파란을 일으켰던 나라답게 피파 랭킹에서도 아주 어마어마한 랭킹 포인트. 이번 대회 무려 108.88포인트. 와, 대단하네요. 네. 108.88포인트를 추가를 하면서 22위에서 11위로 완전 엄청 치솟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탑 11에 이름이 포함이 되게 된 건데 보시다시피 독일, 멕시코, 우루과이 넘어섰고 스페인 바로 아랫순위까지 치고 올라온 겁니다. 43위였던 카메룬 같은 경우도 이번 대회 좋은 성적 내면서 33위로 10계단이 상승을 했는데요.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브라질 잡은 게 컸죠. 이 한 경기로만 41.47포인트를 획득을 하면서 순위 상승에 아주 큰 또 지렛대 역할을 했습니다. 탑 11에 진입한 모로코가 어떻게 랭킹 포인트를 쌓았는지를 한번 좀 살펴볼까요? 11월 17일 조지아하고 평가전 여기서 대승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1.36포인트. 그러니까 평가전은 아무리 뭐 크게 이기든 뭐하든 그렇게 배점이 높지가 않아요. 월드컵 같은 이런 국제 토너먼트가 점수를 많이 주는데 보시면은 조별리그 GS는 그룹 스테이지 조별리그입니다. 크로아티아하고 0대 0으로 비기면서 크로아티아가 랭킹이 높은 팀하고 비긴 거니까 3.92점. 그리고 벨기에를 이게 대단. 피파 랭킹 2위였던 벨기에를 잡으면서 36.34점을 더했고 캐나다를 잡으면서 17.74점. 그리고 16강에서 승부차기로 스페인 잡으면서 15.86점, 8강에서 포르투갈 잡으면서 33.66점. 어마어마. 다 플러스죠. 플러스. 마이너스 깎인 게 없습니다. 예. 뭐 4강 졌고 3, 4위전 졌지만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별리그 이후로는 진다 하더라도 뭐 감점이 안 되기 때문에. 자, 반면에 전체적으로 순위가 좀 하락한 나라들도 많이 있죠. 가장 많이 하락한 나라들의 공통점은 이번 대회 조별리그에서 탈락을 했다는 거죠. 11위에서 14위로 3계단 추락한 독일, 그리고 15위 멕시코, 16위 우루과이 모두 같은 신세의 팀들이고요. 가장 순위가 많이 떨어진 나라는 이번 대회 앞두고 제가 호성적을 기대했던, 장담했던, 좀 민망하네요. 에릭센이 이끄는 덴마크입니다. 덴마크는 이번 월드컵 본선에서 1무 2패로 아주 저조한 성적을 거뒀는데요. 역시나 포인트가 무려 58.34점이나 깎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탑10, 10위였는데 18위로 무려 8개나 계단이나 추락을 했어요. 근데 제가 사막에 있다 와서 그런지 한국 되게 춥네요. 콧물이 납니다. 자, 그리고 세르비아 역시 이번 대회 졸전을 펼치면서 기존 21위에서 30위로 9계단이나 순위가 떨어졌습니다. 최악은 캐나다예요. 이번 대회 앞두고 친선 경기에서 일본을 잡으면서 2.91점을 추가를 했지만 본선 3전 전패, 월드컵 3경기에서만 45.36점을 깎아먹으면서 기존 41위에서 무려 53위로 12계단이나 추락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월드컵 나온 게 랭킹 측면에서 보면 더 손해가 된
캐나다네요. 자, 피파 랭킹을 보니까 월드컵에서 웃고 온 팀들의 엇갈린 희비가 확실히 좀 드러나지 않습니까? 벤투 감독 같은 경우에는 57위였던 팀을 맡아서 무려 25위까지 끌어올리고 떠나시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월드컵 제가 최종 예선 중계하면서 또 본선 기다리면서 벤투 감독에게 의구심을 가졌던 거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다음 스텝이 어디든 한국에서 얻은 경험이 벤투 감독에게도 큰 자양분 또 좋은 추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12월 22일자로 발표된 피파 랭킹 한번 살펴봤고요. 다른 영상으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바이바이.